우리 중 많은 이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익숙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의 주의력은 끊임없이 외부로 흘러가고 바깥 세상과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모든 주의력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는 조용한 존재감, 즉 당신 내면의 의식 일부를 붙잡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쉽게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내면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존재의 상태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생각은 끊임없는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내면의 독백은 종종 불안과 걱정,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순간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방법들은 진정한 평화를 주지만 또 다른 방법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도피처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한 도피처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생각의 문턱을 넘어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것은 휴식을 주지만 깨어있는 존재의 상태는 아닙니다. 꿈없는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생물학적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휴식 시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보통 똑같은 정신적 패턴과 불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면은 반드시 필요한 도피처이지만 깨어있는 의식의 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에고의 구조와 조건화된 마음은 수면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몇 시간 동안 일시 정지될 뿐이며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다시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오락용 약물이나 알코올을 통해 또 다른 종류의 도피를 찾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침묵을 제공하며 조건화된 마음의 끊임없는 소음과 수다로부터 짧은 휴가를 줍니다. 아주 잠시 동안은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생각의 아래로 가라앉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화학적으로 유도된 인식의 감소이며 지각 능력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위안은 맑은 정신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집니다. 당신은 마음의 혼란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로 그 혼란 아래로 가라앉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길은 인식이 흐릿해지는 안개 낀 상태로 당신을 끌고 내려갑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부의 물질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거짓된 평화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이며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무감각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가려질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전통에서 신성한 식물을 의식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이며 독립적이고 신중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관행들은 종종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인 영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나름의 풍부한 역사를 가진 특정한 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삶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무언가에 흔하게 의존하는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실의 선명한 경계로부터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진정한 존재의 상태는 이와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과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어떤 필터나 완충제 없이 당신의 경험을 직접 마주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현실의 강렬함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현실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는 고조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편안한 주의력이 특징입니다. 대자연 속 동물의 차분하고 주의 깊은 에너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을 경계하지만 내면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 상태에는 어떠한 긴장도, 초조한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마음의 논평이라는 필터 없이 완전히 깨어있고 온전히 이 자리에 존재함에서 오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며 지혜로운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무감각해지거나 현실과 단절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는 당신의 몸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수면을 기다리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고유한 잠재력이며 언제 어느 순간이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 그 자체를 의식하는 느낌이며 언제나 곁에 살아 숨쉬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고 명확하게 현실에 접속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우면서도 여유로운 질, 높은 주의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존재의 상태는 우리가 더 큰 지혜와 더 깊은 평화의 감각으로 삶을 항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 존재의 상태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했으니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길러내기 위한 간단한 연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배워야 할 또 다른 복잡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이 무언가를 지각하는 모든 순간에 당신이 주의력을 사용하는 방식의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연습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화면을 바라보며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무언가를 지각하기 위해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저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마음은 아마도 이 단어들을 해석하고 연상하고 어쩌면 판단까지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동적인 작용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주의력 100%가 얼마나 쉽게 흡수되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는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작은 변화를 하나 시도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듣는 동안 당신 자신도 동시에 의식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지각하고 있는 내면의 조용하고 의식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당신의 의식 속에 동시에 붙잡아 두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보이고 있는 대상과 그것을 보고 있는 주체를 말입니다. 화면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바뀔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미지와 소리는 이전과 정확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지금 내면의 인식을 위해 주의력의 아주 작은 부분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내면의 무프는 당신의 외부 지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보고 듣는 행위에 고요함과 깊이를 더해줌으로써 외부 지각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게 되는 그 자아는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소에 나라고 동일시하는 기억, 생각, 감정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 더 깊은 자아의 감각은 당신 자신의 의식이라는 단순하고 침묵하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경험을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경험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이 의식은 형태가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고요한 배경으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당신의 귀를 통해 듣고 있는 바로 그 의식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등대가 바다 멀리 한 줄기 빛을 쏘아보냅니다. 하지만 등대 그 자체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단히 뿌리를 내린 채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지각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식의 일부분을 그 지각의 근원인 내면에 단단히 고정시켜 둡니다. 당신은 그 두 가지 모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인식의 연습입니다. 세상이나 당신의 감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들에 당신의 주의력 100%를 모두 내어주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면의 공간이 미묘하게 열리는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용한 육회장입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 완전히 빠져들도록 너무나도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균형 잡힌 상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이 좌절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몇 초 동안은 기억하지만 이내 다시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첫 번째 층이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전보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내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야 알아차리게 된 것뿐입니다. 그 패턴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에만 머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제나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조차도 유지되는 일종의 내면의 중력, 침묵과의 친숙함입니다. 그것이 진짜 연습입니다.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빼앗는 요소가 거의 없는 이런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외부의 방해를 크게 받지 않고도 그 내면의 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이 내면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정한 도전은 고립된 채로 이 고요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연결을 당신의 복잡한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와 같이 긴장되는 순간에 특히 명확해집니다. 내면의 여유 공간이 없을 때 당신을 자극하는 모든 말들은 즉각적으로 방어나 공격의 태세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반응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의력의 일부가 내면의 탑을 내리고 있다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긴장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더 깊은 명료함을 바탕으로 잠시 멈추고 관찰하며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꽉 막힌 도로, 직장 또는 시끄러운 갈등의 한가운데와 같은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존재감은 가장 먼저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이 방해물이 아니라 기회라면 어떨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스스로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기억할 때 외부의 혼란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덜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더욱 의도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무엇을 우선시할지 선택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결정들조차 이러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존재의 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종종 그저 불편함을 피하거나 단기적인 위안만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인식이 이끌어갈 때 선택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나 습관에서가 아니라 더 고요하고 더 진실하게 조율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연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은 주의력을 내면의 근원으로부터 외부의 무언가로 끊임없이 끌어당겨 정확히 그 반대의 작용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력 분산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바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모든 알림과 메시지들은 당신의 인식과 에너지의 조각을 빼앗아가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흐름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며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은 중심을 잃게 됩니다. 내면의 기준점이 없어지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 감정 또는 사건들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밖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끈질겨서 돌아가야 할 내면의 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기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현대의 환경은 에고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고는 항상 자신의 존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해왔습니다. 이제 기술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무한한 외부 형태의 공급처를 제공합니다. 기술은 반응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생각해야 하는 일상의 드라마를 향한 에고의 갈망을 먹여 살립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의를 붙잡아 두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얕은 불안과 동요의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외부를 향한 이 끊임없는 집중은 우리의 인지 능력에도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력을 산산조각 내어 많은 사람들이 깊고 지속적인 집중을 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이 연습은 단지 조용한 시간을 위한 영적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회방 놓는 이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주의력의 일부를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가져올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댐을 어디에 내릴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 공간을 반복해서 아주 잠시라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외부의 힘들은 당신이 처한 현재 현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힘의 강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완전히 길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외부의 힘들이 이 단순한 연습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연습은 시각을 넘어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처럼 이중인식의 원리는 단지 시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을 내면의 고요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감각인 청각을 통해 이것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소리가 무엇이든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통 당신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은 즉시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반응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새의 지저귀은 자연에 대한 찰나의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꼬리표를 붙이고 반응하는 것은 마음의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리라는 순수한 감각적 입력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듣는 것과 동시에 듣고 있는 그 침묵의 공간 자체를 의식해 보십시오. 아무런 노력이나 긴장 없이 이 소리들을 수용하고 있는 내면의 의식을 느껴보십시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당신 주의력의 전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담고 있는 당신 의식의 거대하고 고요한 배경 또한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듣는 그 내용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기는 맥락 자체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각각의 모든 소리가 그저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고요하고 넓은 바탕입니다. 이 연습의 즉각적인 효과는 정신적 반응성의 감소입니다. 소리들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각의 사슬 속으로 당신을 끌고 들어갈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체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잃어버리면 몸은 대개 가슴의 답답함, 얕은 숨결, 턱이나 어깨 주변의 긴장감을 통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안절부절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자극들은 종종 신체적으로 가장 먼저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은 빠르게 그 감각을 둘러싼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감정을 정당화하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급박함을 더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강하게 깨어있을 때 그런 이야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체적 감각은 느끼지만 그 이야기에 파묻혀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결국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 통제가 아니라 바로 지각입니다.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을 만큼 날 것 그대로의 신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까움이 낡은 패턴을 녹여버립니다. 애쓰지 않아도 서서히 당신은 더 명확하고 덜 혼란스럽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 내면의 평화를 향한 공격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내면의 고요한 의식이 없다면 어떠한 소리도 존재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각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알아차림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이와 동일한 연습은 다른 모든 감각의 문에서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닿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내면의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향기를 맡으면서 동시에 그 특정한 향기를 지각하고 있는 의식의 고요한 배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각을 통해 이것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물 한 잔을 마실 때 첫 모금을 마시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물을 마시려는 의도와 물컵을 쥔 손의 신체적 감각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마시며 입안에 닿는 물의 시원함과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이와 동시에 이 맛을 경험하고 있는 고요하고 깨어있는 존재를 의식해 보십시오. 당신은 맛을 보는 사람인 동시에 그 맛봄이 일어나는 의식 자체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현재에 머무는 기회로 탈바꿈시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던 경험에 풍요로움과 깊이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삶의 경험에 깊이라는 차원을 하나 더 더하고 시간을 초월한 당신 내면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매 순간이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작은 행동이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영향권 밖에 있는 무언가에 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 뒤에서 침묵하는 관찰자가 되는 이 연습이 꾸준히 이어질 때 당신은 더 깊고 안정된 내면의 상태를 탐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이 더 익숙해짐에 따라 당신의 모든 감각이 열려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하나의 통합된 의식의 장 안에서 함께 지각됩니다. 이 모든 변화하는 감각적 입력들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고요한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의식의 배경이 바로 당신 내면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깊은 고요함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둔감하거나 텅 빈 고요함이 아니라 맹렬하게 살아 숨쉬고 깨어있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으로부터 해리되어 분리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당신의 감각과 함께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의 공간과 맞닿아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심이 잡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사건들은 더 이상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릴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주의력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당신의 내면으로 다시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낼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 더 충만하고 의식적으로 머물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수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요한 의식은 당신의 평생 동안 함께해왔으며 모든 경험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당신이 그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댐을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상황이라는 거센 바람은 계속 불어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쉽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안정감이 외부 조건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고 형태가 없는 이 차원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무언가가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현실을 고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이토록 애쓰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과 기억, 비교,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야기로 이루어진 정신적인 구조물이자 자아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단지 이정신적인 정체성이라고만 믿을 때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보장을 요구하며 결코 진정으로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마음속의 내용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빈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주는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가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현실을 살아갑니다. 말하고, 결정하고, 교류하지만 내면의 마찰은 훨씬 줄어듭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이 더 이상 마음의 모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심리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은 단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가장 깊고 본질적인 감각을 되찾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이 연습은 단지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부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힘에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으면서도 삶을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조용한 힘의 지점입니다. 그것은 주변 상황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고요하고 변함없는 의식은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 표면 바로 아래에서 당신이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대비라는 개념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스스로 이 연습을 다짐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기 위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되풀입니다. 라는 문장을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성찰, 그리고 경험들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